수업하기 전에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이따가 쉬는 시간에 오픈 채팅방을 하나 만들 테니까 들어오시고, 거기에 이제 전달사항, 특히 이제 주말에는 학원이 이렇게 바쁘니까 오늘 5분 늦습니다. 10분 늦습니다. 오늘 아파요. 저는 오늘 데이트가 있어서 빠질게요. 알려주셔야 미리 영상도 준비하고 할 거 아닙니까? 다 말도 없이 막 안 오고 5분 늦고 그러면은 찾으니까 미리 카톡에다가 오늘 늦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면은 빨리 처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또 엄마한테 전화해서 오늘 왔네 안 왔네 막 또 전화하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아직 뭐 진도를 나간 게 미천에서 오늘 본 것도 어려웠겠죠. 오늘 본 것도 진도를 꽤 나가고 나면 엄청 어렵습니다. 물리원 어려워요. 주중에 방학 때는 좀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물리원은 관리를 해야 돼요. 통합과학은 모르겠지만 그냥 수업만 딸랑 해가지고는 뭐 기대할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아니면 또 시간 내서 문제를 풀어준다거나 이런 시간이 부족하니까 방학 때 좀 만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화요일 날 하루 종일 수업 있는 분 있어요? 하루 종일? 보통 오후에는, 저녁에는 다 뭐 수학학원이나 영어학원 갈 것 같고, 11시? 쯤이면 뭐 10시에 나오라면 또 10시에 일어나신 분들이 계시니까 뭐 이쯤 다른 학원 계신 분 이 시간대 없어요? 지금 아니면 1시, 3시 있어요? 걸려? 몇 시에 시작해요? 다른 학원이? 2시? 그러면 11시, 1시가 좋겠네요. 점심 먹고. 일단 이걸로 생각하고 있을게요. 11시, 1시. 이 시간에 배운 거, 보통 테스트보다는 문제를 푸는 요령들을 알려드려야 돼요. 과제 해와? 과제가 안 돼요. 스스로가. 오늘 아침에는, 일요일 날에는, 오늘 아침에 타 지역에서 남학생들 많은 반이 있어요. 애들이 한 반절이 전교 1등이야. 애들이. 한 명 2등 했다고 짜증내더라고. 전교 2등 했다고. 그 친구들도 어려워해. 그런 애들도. 그게 현실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부단히 풀어보고 연습하고 푸는 방법도 일러주고, 그리고 이 우공비가 양아치 하듯이 여러분들이 보는 교재의 풀이를 보면 스탠다드하긴 한데 도움이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풀이는 이제 바꿔줘야겠죠. 학원 선생님이 우공비만 또 못해서 밥 벌어먹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연구해서 이런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산박하게 풀 수 있어요. 센스 있게 금방 풀 수 있어요. 이런 걸 보여드려야 됩니다. 근데 딱 2시간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요. 진도 나가기도 바쁩니다. 방학 때 아니면 또 만나기도 어려우니까 방학 때 이때 하는 걸로 합시다. 다음 주는 아니에요. 진도를 좀 나가야 되니까 아마 다다음 주면 되겠죠. 뭐 며칠이야. 아무튼 곧 알려드릴게요. 다음 주 일요일 날 정해드립니다. 그렇다고 클리닉 안 나오는 거 아닙니다. 하시고 자, 저번에 이어서 진도 나갑시다. 자, 저번에 이제 여기서부터 하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등가습도 운동에 관해서 먼저 하면 됩니다. 자, 이 단어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거냐, 그리고 왜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지를 먼저 알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저번 주에 이어서 다시 해보면, 질량을 가진 물체가
힘을 받으면 운동을 합니다. 우리의 순수과학은 그러면 이 물체가 T초 후에 어떻게 행동할 건데, 그 물체의 미래를 예측하는 게 과학적인 학문이에요. 순수과학이에요. 그러면 여기 저번에 배웠던 것처럼 저 물체의 야 T초 후에 위치가 어디야, 속력이 어디냐, 가속도가 어디냐, 이런 거 말해주면 되는 겁니다. 세 가지의 변수가 있는데 이 단순한 논리가 엄청 헷갈려요. 자, 그러면 시간에 따른 속력의 그래프가 주어진 경우를 해봅시다. 이게 중학교 수준입니다. VT 그래프. 자, 이런 정보를 안다고 합시다. 이 그래프를 보고 4초 후의 이동거리 못 찾으면 큰일 나죠. 넓이 구하면 되죠. 그러면 1초일 때 가속도가 얼마냐 물어봤으면 1초 때 이 기울기 구하면 됩니다. 아, 다 구할 수 있네요. 그죠? VT 그래프를 주어지면 이 단원에서 물어보는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내겠죠. 그렇게 낼 리가 없죠. 그러면 이 단원에는 철저하게 가속도를 주어지고 얘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가속도에 대한 그래프가 주어졌죠? 3초 후에 이동거리가 얼마일까요? 자, 물론 선행을 하신 분들은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처음 물리를 배우신 분이라 하면 이거 보고 이동거리가 예측이 된다? 안 보이겠죠, 당장은. 그래서 얘를 주고 얘를 찾으라고 하니까 건너갈 거예요, 이렇게. 이 연습을 하면 되는 겁니다. 건너갈 거예요. 이것도 있을 수 있어요. 얘를 주어지고 얘를 찾으라고 하는 경우. 그런 게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하나의 차원을 건너뛰면 잘 안 보이니까. 파란색은 거의 나올 일이 없습니다. 그럴 확률이 매우 희박합니다. 저게 나온다면 나온 문제는 정해져 있다고 보면 되는 거고, 95%는 가속도에 대한 정보를 본인이 찾아서 이런 거 물어볼 거예요. 아니면 거꾸로 이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얘를 역추적하게끔 하던가. 다 그런 스타일일 겁니다. 자, 여기다가 질량만 곱하면 F는 MA죠. F는 MA. 그러니까 힘을 받으면 질량은 알려줄 거고 가속도를 알고, 그랬을 때 몇 초 후에, T초 후에 어느 정도 이동했고,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과제. 가속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지 말고 이렇게까지만 가면 돼요. 빨간색으로 갑시다. 가속도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면 무조건 VT로 바꾸십시오. 이게 첫 번째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바꿉시다. 그래프 전환.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울기인데, 가속도가 변하는 물리량을 정의한 바가 없어요. 시간에 따른 가속도의 변화를 정의한 바가 없으니까 얘는 의미가 없음. 이렇게 됩니다. 그럼 면적이죠. 그 다음 중요한 건 쓸고 가는 면적. 면적은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고요. 얘는 속도의 변화량입니다. 가속도의 정의에 의해서 가속도란 같은 시간당 누가 속도가 많이 변했는가. 이렇게 되겠죠. 계산해보면 플러스 6이겠죠. 이거 플러스 6. 해석을 하자면 속도의 증가량.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바꿔봅시다. VT 그래프로 바꾸면 3초일 때 정지 상태에서 속도가 6만큼 증가했습니다. 6.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러면 아까 뭘 질문했죠? 3초의 이동거리가 얼마냐? 넓이 구하면 되겠죠.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AT 그래프, 가속도에 대한 정보가 주어진 거라면 VT 그래프로 바꾸면 쉽게 해결이 된다. 밑에 거 해보십시다. 밑에 거. 밑에 거. 얘는 처음 속도가 4m/s였어요. 그리고 이 시간 이후부터 가속도를 주어진 겁니다. 역시 여기는 -4, 0, +4 이렇게 쓸 수 있죠. 저기서 -4는 속도 감소량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0은 변화량이 없다는 거고 +4는 다시 증가했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걸 보고 VT 그래프로만 바꿔놓으면 끝난다. 2, 4, 6 2, 4, 6 이런 식으로 VT 처음 속도가 얼마였습니까? 4였죠. 처음 속도가. 그런데 2초 후에는 그 속도가 -4 감소해야 돼요. 그럼 여기 지나야겠죠. 3초 때는 변화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로 와야겠죠. 그래서 이것을 연결해주면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이동거리가 얼마냐 물어보면 요 넓이하고 요 넓이하고 더해주면 되겠죠? 얼마나 쉽습니까? 이런 거를 해석학이라고 해요. 해석학. 이런 거는 물리는 해석학입니다. 계산이 아니라. 근데 이런 해석학만 나온다고 하면 물리원 쉽겠죠. 보충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저렇게만 낸다면. 기본 중에 기본인 겁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요 그래프 보시고요. 자, 초기 속력은 0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바꿔보십시오. 연습하면 되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나게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게 그래프를 변환할 수 있는 게. 이 넓이 구하면 +3 -2 +2가 되네요. 아니구나. 틀렸네. -4죠. 그러면 0에서 시작해서 1초일 때는 3에 있어야 됩니다. 요 지점 지나야 되고 2초일 때까지 3초일 때 4 떨어져야 되니까 -1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 지나야 돼요. 그리고 2 증가해야 되니까 여기로 와야겠죠. 이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연결하면 이거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되죠. 그럼 저번 시간에 했던 거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그렸으니까 방향 몇 번 바뀌었습니까? 방향. 운동 방향. 2번이죠? 어떻게 알아요? 1번, 2번. 그럼 찾으라고 하겠죠. 그게 몇 초인지. 몇 초인지 찾으라고 하겠죠. 여기 이제 고등학생들인데 X절편 못 찾으면 큰일 나죠. 1차 함수를 못하면 큰일 나죠. 나머지는 간단한 수학 실력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저거를 바꾸는 게 물리지. 나머지는 간단한 수학이면 된다. 이렇게 그릴 수 있으면 잘 된 겁니다. 자, 시험에는 잘 등장하지 않지만 이 밑에 거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이거는 많이 틀릴 겁니다. 맞게 그리신 분이 드무신 것 같아요. 자, 똑같이 해봐요. 플러스 3, 플러스 3. 둘 다 속도 증가량입니다. 그러면 2초일 때 3, 4초일 때 6이어야죠. 왜 올라갔다 내려갑니까? 그러신 분이 있을 거예요. 왜 제가 올라갔다 내려갔거든. 그러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 분들 계셔요. 간단한 것 같아도 조금만 변형해도 여러분들 쉽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 그럼 여기 지나야 되고 여기 지나야 되고 여기 지나야 되죠. 그런데 직선으로 그리면 안 됩니다. 직선 안 돼요. 이렇게 그려야 돼요. 스무스하게. 왜 그런가요? 하면 저번 주 수업에서 이걸 했어요. 입시를 좀 설명해 드리려다 보니까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안 좋은 소식이. 이 교육부들이 좀 또 양아치 짓을 또 하더라고요. 공부를 잘하신 분들은 내신 잘한다고 가는 거 아닙니다. 착각들 마십시오. 학교마다 뭐가 있냐? 자기 나름대로의 면접이 있어요. 면접이 최상위 대학은 대놓고 시험 봅니다. 서울대 카이스트 시험 봐야 돼요. 수학 시험 봐야 돼요. 연고대는 면접이 있어요. 제15 면접이라고. 귀찮대. 면접이 귀찮대. 연고대에서. 뭐 학생들 부르는 것도 힘들고 뭐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해서 면접을 폐지했습니다. 연고대만요. 그러면 이것만 보면 좋겠죠. 믿을 리가 없죠. 연고대가.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마시라고 제가 1시간 동안 설명해 드렸어요. 내신 1등급 찍었다고 서울대 가야지. 못 갑니다. 볼 게 뭐 있을까요? 이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그러면? 면접 안 보면 뭐 남았습니까?
네, 수능 최저. 아, 이거 골치 아픕니다. 수능 최저를 원래 성균관대만 봤는데 연고대도 보시겠대. 이거 이게 수시입니까? 정시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 나는 학종으로 수시로 갔는데 정시도 본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중3부터는 아예 입시제도가 바뀌니까 걔네부터는 다시 생길 겁니다. 면접이. 아무튼 골치 아프게 됐어요. 여기 있는 학년들끼리는 공부를 잘해도 이것도 최저 기준이 뭐 3합 12 그러면 뭐 괜찮죠. 3합 10이면 뭐 3합 5에서 7 이렇게 뜨면 이제 두근거리죠. 마음이. 진짜 힘듭니다. 이거 힘들어요. 그래서 발빠르게 선생님들도 알 거고 이미 변하고 있지만 우리 교육의 현실도 내신 문제에서 더욱더 수능형 문제가 강화돼서 나올 겁니다. 그렇게 낼 수밖에 없어요. 차츰 설명해 드릴 거예요. 실제 내신이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는지, 특히 과중이라든지 이런 데는 더욱더 그렇게 낼 수밖에 없겠죠. 알고 계셔요. 자, 저번 거 설명해 드리면 이 기울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 가속도였죠. 순간 속력 아니에요. 여기 V니까 가속도 증가 감소. 여기 가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기는 증가, 여기는 감소하고 있죠. 됐어요. 자, 그래서 그린 거 보니까 이 정도들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와서요, 요 그림 하나 있을 겁니다. 등가속도. 이거를 해봅시다. 뭐 일화를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저것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식이라는 것 때문에 골치가 아주 아플 겁니다. 저것 때문에. 시작부터 어렵습니다. 시작부터 저런 것 때문에. 그래프 그리는 거 이해 안 돼요? 몇 번 연습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건데, 이렇게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한 거 핵심은 어찌됐든 간에 그 문제에 그 물체가 움직인 VT 그래프를 내가 그려낼 수만 있으면 해석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으면 저게 필요가 없었겠죠. 수학이 왜 필요하냐? 그림 그리기 어려우니까 필요한 겁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행을 좀 어설프게 하신 분, 특히 여학생들은 요거를 뭐 연습해. 이제 일반 학원에서 VT로 그리면 다 되지 않니? VT로 계속 바꿔놓으면 다 계산이 되지 않니?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다 안 됩니다. 어떻게 다 돼요? 선생님 말 듣고 앞으로 나온 문제를 VT로 한번 다 바꿔보십시오. 바꿔지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서 바꾸고 싶어도 잘 안 바꿔집니다. 그리고 그게 더 오래 걸려요. 해봤죠. 그래서 수학의 능력을 가지고 계산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간단했으면 쉬웠겠죠. 이제는 그 물체의 t초의 속력과 이동거리를 그래프로 계산을 할 건데, 여기서까지 길이는 t입니다. 이 길이는 나중 속력에서 처음 속력 뺐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가속도의 정의에 의해서 시간당 나중 속력, 처음 속력, 이게 기울기 아닙니까? 기울기. 자, 변형해 봅시다. t초 후 나중 속력은 처음 속력 더하기 AT. 이렇게 되겠죠? 찾았네요. t초 후 나중 속력을 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t초 후 얼마나 이동했는가 물어본다면 저 그래프의 면적 구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사각형 면적 V0t, 삼각형 면적 2분의 1의
AT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게 AT예요. V-V0가 AT입니다. 그래서 실상 등가속도 운동식은 두 개입니다. 등가속도 운동식은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되겠죠. 자, 이 두 개를 변형한 세 번째 식. 나중 속력의 제곱, 처음 속력의 제곱은 2배의 가속도 곱하기 이동거리. 자, 이건 어떻게 나왔냐? 두 식에서 시간항을 소거한 겁니다. 세 번째 식은 새롭게 나온 게 아니라 이 둘을 갖다가 변형시킨 거라고요, 이거는. 언제 써먹을까요? 세 번째 식은 노란색은 언제 써먹을까요? 뭘 없앴습니까, 지금? 시간 없었잖아, 시간. 시간이 안 주어졌을 때 써먹으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문제집에 하나, 둘, 세 개 나옵니다. 다 뒤져보십시오. 세 개 나오지. 이러면 여러분은 고수가 될 수 없어요. 이것만 하니까 안 풀리죠. 자, 고수가 되기 위한 길. 네 번째. 파란색을 잘해야 됩니다. 파란색을 2분의 나중 속력 더하기 처음 속력. 이거 뭐 한 거죠? 파란색의 의미가? 평균 속력이죠? 엄청나게 써먹습니다. 고난도 문제일수록 평균 속력을 접근하면 쉽게 풀리는 것들이 많아요. 또 하나, 두 물체가 가속도의 비율이나 가속도를 안다면 가속도의 정의를 갖다가 생각하면 돼요. 근데 지금 선생님 말만 듣고는 잘 감이 안 오죠. 풀어봐야 합니다. 이 파란색을 가지고 쉽게 풀 수 있다는 걸 선생님이 보여줘야, 아, 저러면 되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평일날에. 그래서, 다 보여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거 해답은 이렇게 풀었는데, 이렇게 풀면 쉽게 풀린다는 거 보여드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또, 당연히 이걸 잘하면 좋겠지만,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 네 번째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일단 우리 초보적인 관계에서, 물리론 지금 처음 하니까 잘 못합니다 라고 하면 1번과 2번은 시간에 따른 서술입니다. 어떤 물체가 시간에 따라서 움직인 것들을 알려준다면 1번, 2번을 활용해도 됩니다.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문제 속에 주어진 정보를 1번과 2번에다 집어넣어서 식 2개, 미지수 2개 나오면 못 풀면 큰일 나죠. 문제에서 주어진 건데 식 2개, 미지수 2개 이러면 못 풀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시를 하나 들어봅시다. 예시. 비행기 문제. 오늘 있었나? 오늘? 없었던 것 같은데. 계산하는 거 없었죠, 오늘. 자, 비행기가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서 정지 상태 출발해가지고 100m/s가 되어야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합시다. 일정하게 가속할 거예요. 일정하게. 그러면 여기 이동거리가 뭐 S고, 이동거리가 S고, 시간, 가속도 A고, 시간이 T고, 이러면 한번 써봅시다. 써보면 나중 속력은 처음 속력 더하기 AT가 되겠죠. AT. 그죠? 이동거리 S. V0T. 어차피 0이고요. 2분의 1에 AT, T.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시간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다면 나머지 다 살 수 있는 겁니다. 시간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면. AT가 얼마예요? 여기다 100 집어넣고. 시간이 몇 초 만에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러면 S값 주어지겠죠. 이게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건데, 주어진 문제에 문자를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 미지수가 2개 나오면 정말 쉬운 거고 3개 나와요, 보통.
그러면 당황스럽겠죠. 뭐요? 안 풀리는 거 아닙니까? 식이 2개인데 미지수가 3개, 4개 생겼습니다. 안 풀리겠죠? 뭘 사용하라는 거예요? 3번째, 4번째 쓰라는 얘기예요. 그런 걸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파란색 잘 쓰면 매우 좋다. 그걸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안 나옵니다. 뭐 예시인 거지. 이런 스타일이 왜 나옵니까? 이거는 나올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알아두시고, 그래서 자유낙하부터 해봅시다. 자유낙하. 자유낙하를 하기 전에 등가속도 운동을 연습을 하고 가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문제를 잘 풀기 위한 훈련을 시키면 되죠. 자, 생각해 보십시다.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는 문제는 그나마 해석하기가 편하다 이 말이 하고 싶은데,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0초) (t초) (2t초) (3t초) 그래요. 자, 보통 시간 간격은 이 정도에서 끝나요. 시간 간격은. 자, 생각해보자. 이 거리가 S면 여기서까지는 얼마라고 해야 돼요? 얼마? 3S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될까요? 왜 그럽니까? 이동거리 S는 2분의 1의 AT의 제곱이니까 시간에 따라 제곱비례입니다. 자, 역으로 생각해봐요. 어떤 물체가 등가속도 했는데 걔네들이 지나다니는 위치가 이런 식이면 정말 쉬운 거라는 거예요. 1, 4, 9 이런 형태면 정보를 다 알려준 셈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지날 때 속력이 V면 여기는 얼마야 돼요? 2V가 되겠죠? 여기는 3V가 될 거고. 거리 B가 1대 4대 9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죠. 보통 4배 안 나옵니다. 나올 이유가 없잖아. 굳이 그렇게 문제를 왜 냅니까? 이해돼요? 자유낙하하는 것도 생각해 봅시다. 자유낙하하는 것도 비슷하게 1초 낙하하면 5m 떨어져요. 가속도 10으로 계산할 때 2초 낙하하면은 얼마 떨어질까요? 그러면 4배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5 떨어지고 4배 떨어지고 3초면 9배입니다. 45m. 4초, 5초, 6초 나올까요? 굳이 왜 그렇게? 상상을 해보십시오. 6초 낙하한 거리 숫자가 그렇게 낼 이유는 1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시간 간격이 t, 2t, 3t 안에 거의 끝나요. 그 시간 간격을 어떻게 하냐? 거리만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한 스타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거리만 보고 본인들이 정보를 다 찾으셔야 돼요. 이 훈련을 시킬 겁니다. 자, 이게 기본기예요. 이해 안 됩니까 이거? 되죠? 조금 응용해 봅시다. 응용. 이게 4S고 5S입니다. 자, 이게 정지 상태고 여기 지나는 속력이 V면 여기 얼마라고 표현할까요? 자, 이해가 되신 분은 저 가로를 채울 수 있을 겁니다. 박예성, 뭐라고 쓰면 될까요? 우리 수리고. 그렇죠. 이래요, 2분 3지? 누가 봐도 4대 9죠? 아, 2대 3이구나. 이런 식으로 정보를 알아내야 미지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대부분 하라고 하면은 자꾸 미지수를 만들어가지고, 무한 반복, 이거 안 풀려요. 미지수가 많으니까 안 풀리죠. 이 단원을 잘 알려면 미지수를 최대한 적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지수를 해결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거리를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해석하게끔 만들어. 시간 주어지면 쉬운 겁니다, 그게. 여기까지 2t고 여기가 3t래. 너무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안 주어지겠죠. 거리만 주어지는 겁니다. 뭐, 4배 이런 거 거의 나올 리가 없습니다. 거의 안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기를 조금 업그레이드 해봅시다. 업그레이드. 심화. 말 그대로 심화. 자, 이 논리가 이해됐다면 이렇게 나오면 좀 당황스러워요.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서 여기도 S고 여기도 S라고 합니다. 여기를 지날 때 속력이 V면 여기는 얼마일까요? 그러면 저 거리만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건 해드릴게요. 거리하고 관계를 찾으려고 하네. 거리하고 관계. 식도 써봅시다. 아, 익숙하지 않으니까 V는 AT, S는 2분의 1의 AT의 최고. 초속도가 없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거 바꿔봅시다. 이거 시간으로 루트 A분의 2배의 이동거리. 색깔을 왜 다르게 했을까요? 거리만 보고 판단해야 되니까. 자, 거리가 몇 배입니까? 2배 됐죠? 이동한 시간은 몇 배예요, 그러면? 이동한 시간. 거리가 2배면 이동한 시간은 몇 배입니까? 루트 2배겠죠? 아니, 루트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고등학생인데? 예. 왜 루트가 나오면 안 됩니까? 나와도 되잖아요. 근데 루트가 나오면 당황스러워해요. 아니, 고등학생이 루트가 나온다고 당황스러우면 안 되지 않나요? 선생님이 항상 1, 4, 9 이렇게 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5분 만에 이해하는 거를 애들이 못 풀겠지 이렇게 낼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t면 여기는 걸린 시간이 루트 2t 이가 되겠죠? 여기 속력은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 더 그려볼까요? 그러면 여기까지 걸린 시간은 이렇게 되겠죠? 이 속력은 얼마일까? 그러면은 루트 3v 이렇게 쓰면 되겠죠. 거의 이 선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다 이 선에서 금방 그려준 그 숫자들. 그 라인에서 거의 95% 나옵니다. 굳이 숫자를 이상하게 낼 이유가 없으니까요. 거리의 비율을 헷갈리게 낼 수는 있지만 이상하게 낼 이유가 없으니까 출제자가 굳이. 당연히 하나 더 하면 2t겠죠? 당연한 거잖아요. 1, 4니까. 이 정도에서 끝이라고 보면 돼요. 이 정도에서. 자, 정리를 하나 합시다. 야, 정리. 이동거리가 D라면 단 지금까지 말씀해 드린 문제들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0에서 시작해야 돼.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그런 패턴은 정지가 아니면 통하지 않습니다. 정지가 아니면 이 거리만 보고 여기서의 요소들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그러면 속력이 얼마인데 루트 2배의 가속도 곱하기 이동거리. 그래요. 그럼 요식은 어떻게 나왔나요? 또 써봅시다. V는 V0 플러스 AT, S는 이거 시간 없애면 나중 속력의 제곱, 처음 속력의 제곱은 2배의 가속도 곱하기 이동거리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 정지니까 같은 식이죠. 또 그러면 이만큼 움직이는데 몇 초 걸렸나요? 시간 t는 또
가속도 구분의 2배의 이동거리. 거리의 정보만 가지고 원하는 것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뭐 4.9, 19.6, 44.1 이렇게 되면 너무 쉽죠. 저렇게 안 나와요. 이렇게. 자, 자유낙하는 통합과학 때도 하셨을 거고 여러분들이 뭔지 모르지도 않을 거고요. 자, 자유낙하로 바꿔서 같은 걸 해봅시다. 자유낙하로 바꿔서 지금 한 거를 자유낙하로 바꿔서 해봅시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등가속도 직선운동식이나 자유낙하 운동은 똑같습니다. 둘 다 등가속도니까 식만 바꾼 거예요. 식만. 자, 이것도 옆에 오른쪽 그림을 보십시오. 오른쪽 그림. 낙하거리 S만큼. 자, 그림 하나 그려놨어요. 이 H만 보고 조건은 정지해서 해야만 됩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식은. 정지가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 H라는 문자 하나를 보고 뭘 떠올리냐 재빨리. 아, 이때 속력 알 수 있어야 되고요. 시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저런 것들이 기본기예요. H만 보고 나중 속력은 루트 2배. 얘는 가속도가 무조건 G 아닐까 합니까? 얼마 낙하했어요? H. 그럼 이때 H만큼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일까요? 루트 G분의 2 H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빨리 찾을 수 있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조금 더 이것도 쉬운 거 해봅시다. 그러면 자, 이렇게 나오면 참 아름답죠. 이렇게 나오면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서 여기 지날 때 속력이 V면 여기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얼마예요? 2분의 V겠죠? 이렇게 나오면 참 좋겠죠. 그렇게 안 나온다는 얘기죠. 이 물체가 여기 지날 때 속력이 V면 여기는 얼마야 돼 속력이? 얼마야 됩니까? 루트 2V겠죠? 루트 2V. 여기서 여기까지 낙하하는 시간이 T였으면 이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떠올라요? 루트 2?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T면 여기서까지는 얼마 걸려요? 루트 2T겠죠. 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빼면 되죠. 여기까지 기본기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본기. 끝난 게 아니에요. 더 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지만 그럴 리가 없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그 설명이에요. 지금 중간 높이가 있죠. 중간 높이. 자유낙하 거리가 1, 4, 9 이거는 뭐 너무 쉬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나마 어렵게 한다면 중간 지점이거나 아니면 차라리 어떻게 하냐. 자, 잘 보세요. 이제 바닥에서 물체를 던집니다.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이걸 어려워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다수가 대답을 못해요. 자유낙하는 쉽게 접근이 되는데 이건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얘가 여기까지 올라갈 겁니다. 던지면. 지금 옆에 있는 거 자유낙하랑 비교해 보여요. 내가 던져서 얘가 최고점이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시간의 절반을 소요하면 어느 위치에 있을까요? 그러면 어디 위치에 있을까요?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왜 이걸 안 지우고 놨냐? 자, 보십시오. 정지. 얘도 정지죠. 여기 바닥에 도착했을 때 속력이 V면 얘 속력도 V여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높이의 속력이 V'이면 여기도 V'입니다. 같은 위치면 자유낙하나 연직상방운동이나 속력이 똑같아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상식입니다.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바뀌니까.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평균 속력이 다 똑같아야 돼요. 연직상방운동이 어려우면 자유낙하로 바꾸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연직상방운동이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이거 시간이 1대1이죠? 이것도 1대1이 됩니다. 그러면. 연습만 조금 되면 할 수 있어요. 자, 나올 때 합시다. 나올 때. 헷갈리니까. 나올 때.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거의 핵심은 그 물체가 움직인 거리비를 보고 정보를 찾을 수 있느냐입니다. 거리비를 보고.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밑에 이제. 연습. 자, 심화 과정이라고 되어 있죠. 말만 심하지? 별것도 없어요. 심화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자, 자꾸 물체를 빗면에다 놓을 거예요, 이제. 자꾸 막 빗면에서 움직이고. 설명해 드리면은, 얘가 받는 중력이 있는데, 이 방향으로 이 물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방향으로 움직이지. 그래서 이 방향으로의 힘을 생각하면 이거의 사인 값이에요. 그래서 빗면의 가속도는 G 사인 세타가 됩니다. 각도가 가속도를 결정하는데 물리원에서 세타를 가지고 가속도를 구하는 것은 절대 안 나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빗면의 기울기가 가속도를 결정하는구나 까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생각해봐요. 두 물체가 같은 빗면에 놓여 있다. 그럼 뭐가 해석이 됩니까? 두 물체의 질량과 상관없이 가속도가 같습니다.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옆에 그림 마저 있으니까 이거 먼저 해볼게요. A하고 B의 질량 안 주어졌죠? 질량이 다르다고 해도 A하고 B의 뭐가 똑같을까요? 가속도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 안 나옵니다. 1도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다만 빗면이 다르면 가속도도 다르다. 같은 빗면이면 질량에 상관없이 다 똑같은 가속도를 가져야 된다. 이게 알아야 되는 상식입니다. 자, 밑에 있는 것부터 쉬운 것부터 해봐요. 전형적인 첫 번째 스타일. 자, 이게 뭐냐면 P에서 속력을 V0라는 속력으로 빗면 위로 던졌어요. 이게 연직상방입니다, 이게. 그런데 3대1이래. 이런 식으로 주어질 겁니다. PQ가 QR보다 3배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질 겁니다. 너무 친절한 거예요, 이러면. 저런 숫자를 보는 순간, 쉽네? 이런 느낌이 들면 됩니다. 왜 그러냐? 아까 배운 능력치만 가지고 저것만 보고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럼 V0가 얼마일까요? 저기까지 하도 정지한 거예요. 얼마야 된 V0가? 2V가 돼야죠. 2V, V, 0, V, 2V.
올라가는 상황과 내려오는 상황은 대칭적입니다. 이해돼요? 그럼 P에서 Q까지 가는 시간하고 Q에서 R까지 걸린 시간은 몇 대 몇입니까? 1대1. 다 알잖아요. 속력도 알아. 걸린 시간도 알아. 가속도가 같다는 것도 알아. 뭘 더 알아야 됩니까? 저 3대1이라는 저 길이비만 보고 다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됐겠죠. 그림이 이렇게 됐다 합시다. 그림이. 그럼 역으로 추정할 수 있겠죠. PQ가 QR보다 몇 배인지. 됐습니까? 자, 이 구역에 이게 엄청나게 틀리는 문제예요, 학생들이. 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걸 왜 틀리나? 이거 풀라고 하면은 정답률이 뭐 10%대입니다, 이거 뭐. 진짜로, 이거, 선생님 주로 수업하는 애들이 저기 인천과학고하고 진상과학고하고 포스코 애들인데, 자사고 애들인데, 풀라고 시험을 내면 못 풀어요. 여러분은 풀 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자, 특이한 게 하나 있죠. 보이죠? 특이한 거 하나 보이죠? 연습시켜드렸잖아요. 4, 5를 보는 순간, 아하. 뭔가 와야죠? 이걸 왜 못 푸냐? 미지수가 너무 많아서. 자, 문제는 이거예요. 자, A를 먼저 놓습니다. A를 여기서 놔요. 정지 상태에서. 그래서 A가 여기를 지날 때 속력이 VA인데 그 순간 B를 여기서 VB로 던져버려요. 다시 A를 P에서 잡고 있다가 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지나는 순간, A를 지나는 순간 B를 P 지점에서 VB로 밀어버려요. 그랬더니 여기에 동시에 도착한 거예요. 상황 이해되죠? 그러면 VA하고 VB가 몇 대 몇이에요? VA하고 VB의 비율을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 V는 V0 플러스 AT, S는 V0 T 2분의 AT 제곱. 그 공식 있잖아요. 1번, 2번씩 아까 선생님 설명했던 1번, 2번씩 있죠? 아하, 이것부터 써서 합니다. 물론 뭐 불가능하지 않은데 식을 딱 쓰는 순간 느낌이 와야죠. 미지수가 너무 많지 않아요? 가속도 압니까? 시간 알아요?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까? 근데 이제 잘 모르니까 수식에만 넣고 그러니까 안 풀리죠. 될 리가 없죠. 그런 의도로 내는 겁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다 문자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런 식으로 어떻게 풀 거예요? 1번, 2번 가지고는 절대 못 풉니다. 이유는 그걸 다 채운다 하더라도 미지수가 너무 많아요. 아까 뭘 잘해야 고수가 된다고 했죠? 파란색 기억납니까? 파란색? 그게 고수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했어요. 그걸 잘 활용해야 된다. 그러면 빨리 풀 수 있어요. 자, 해봅시다. A부터 봐요. 여기 정지죠? 여기가 VA면 여기 뭐라고 써야 돼요? 금방 했는데 2분의 3A. 벌써 미지수가 하나 줄은 겁니다. 벌써 미지수가 줄은 거예요. 근데 답답한 사람들은 VA 프라임 막 이렇게 놉니다. 안 풀립니다. 미지수가 많으면. 그럼 B도 생각해 봅시다. B도. B는 여기서 속력 모르겠어. 여기도 모릅니다. 정보가 없어요. 왜 없냐?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알 바가 없습니다. 아까 조건이 있다고 했죠? 정지가 아니면 금방까지 한 30분 설명해 드린 거 쓸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 동원해야 돼요. 자, 미지수 몇 개예요?
미지수 몇 개? 3개죠. 3개. 칙 2개만 찾으면 될 겁니다. 왜냐면 비율만 물어봤으니까. 자, 첫 번째. 이 둘은 같은 빗면에 있습니다. 그럼 뭐 생각하라겠죠? 가속도가 같다. 그리고 그러면 2분의 3 VA 마이너스 VA 나중에서 처음 뺀 거하고 이거하고 VB 프라임 마이너스 VB하고 같아야 되겠죠? 왜요? 같은 시간 동안 변화한 거 아닙니까? 같은 시간 동안. 자, 하나 찾았어요. 자, 얘가 여기까지 오는 거하고 얘가 여기까지 오는 거하고 같은 시간이라고 했죠? 거리를 안 해요? 그러면 평균 속력도 아는 겁니다. 등가속도 운동식은 어떻게 씁니까? 나중 더하기 처음을 2로 나누고요. 나중 더하기 처음을 2로 나누고요. 이게 평균 속력이죠. 등가속도인 경우는. 등가속도 운동이면 나중 속력과 처음 속력을 더해서 2로 나누면 등가속도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동안 몇 대 몇 갔어요, 이동거리가? 5대 9를 갔죠. 그러면 첫 번째 식에서 연립하면 V'만 없애지면 되겠죠? VB 프라임만 없애면 남는 식이 뭐만 남아요? VA하고 VB만 남을 거 아닙니까? 물어본 질문이 뭐였어요? 몇 대 몇이냐 물어봤죠? 해결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거리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찾으셔야 되고요. 또 가속도가 몇 대 몇인지를 알려줘요. 알려준 경우도 많습니다. A와 B는 가속도가 몇 대 몇이다. 뭐 이렇게 알려준 경우도 많습니다. 세 번째, 평균 속력을 엄청 이용해 먹는다. 이미 다 만들어 놨습니다만 곧 드릴 거예요. 작년 수능 물리 19번인가? 그게 킬러 문제였어요. 정답률이 가장 낮은 두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갖다 푸는 문제야. 이 방법 가지고. 자, 오래 했으니까 쉬었다 하셔야겠죠. 자, 한번 쉬었다 합시다. 우공비를 찬호만 뽑아주면 돼요. 우공비 또 일단 당분간 뽑아 드릴게요. 어디다 놔들으라.
자기 이름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자기 이름으로.